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모테나시의 로키 대표님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 그리고 일본의 동경올림픽, 그리고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자, 로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모테나시의 대표님으로 오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오모테나시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모테나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옛날부터 있었던 그 말인데, 2020년 때 동경 올림픽이 있습니다. 파라림픽도 있고요. 그때 그 올림픽 그 결정된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그 프랑스계 그 여자가 스피치를 했는데 그때 주제가 오모테나시였습니다. 근데 오모테나시가 어떤 얘기였냐면은 일본은 그 편자로서에 많이 돈이 들어온다고 그 이룬 돈이 그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지갑으로 잃었다고 해도 거기 90% 이상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안 좋아한 나라다. 그것이 오모테나시의 기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모테나시가 한국에서 말하는 그 모심과 섬김,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그 흘러가는 그 친절한 손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그 일본이 그 가장 너무 귀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을 다시 살리자. 그 또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는 그런 오모테나시를 하자. 그렇게 해서 오모테나시 국제협의회가 시작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저도 일본에 갔을 때 예전에 지갑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하철역에서 지갑을 표를 살 때 그냥 놓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나중에 한 30분쯤 지나가지고 가봤는데 그대로 있어서 상당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모심과 섬김 그리고 손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잘 접대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한 오모테나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동경올림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올림픽 할 때 한국에서는 일본이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조금 방문하기 위험한 곳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건지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후쿠시마 또 이 큰 지진이 있는 후에 상당히 그분들은 너무 그 가슴도 아프고 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굉장히 그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했었던데, 근데 그거를 그 회복하기 위해서 일본 전체가 열심히 힘을 모았습니다. 근데 올림픽 때 그 회복된 그 모습을 세계에 알리자. 그런 식으로 이번에 올림픽이 할 것인데, 좀 알리고 싶은 게 이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뭔가 새롭게 또 시작하자 해서 해왔던 그 노력 또 눈물 그거를 만일에 직접 거기에 가서 직접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거는 반대로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어도 일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것이 글로벌된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네,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 시민 정신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이제 노력과 수고 그리고 눈물과 땀방울을 가지고 재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2020년 동경올림픽의 기본 마인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원전 사고와 올림픽의 관계
이것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예, 재밌죠. 자, 네, 맞습니다. 자, 요즘 이제 한국에도 일본에서 오신 분들, 관광객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또 뭐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하네요. 예전에도 우리 로키상께서는 한국에 좀 사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때하고 지금 이제 잠깐 오셨는데요. 한국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아니면 한국 생활을 이제 할 때,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좀 예전과 다르게 조금 안 좋게 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비슷한 경험을 좀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옛날이라고 해도 뭐 20년 전이죠. 네. 그때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 좀 좋아하게 된 그 계기가 2002년 그 월드컵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이었으니까 상당히 그때는 좀 제가 뭐 유학했을 때는 어려웠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요즘에 돼야 그때는 저기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일본 사람이 뭐 한마디로 무관심이었어요. 전혀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서로가 서로 잘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감해져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는 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도 요즘에는 굉장히 그 빨리빨리 들어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생기는 가르트이니까 좀 옛날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은 한국에 갔다가 또 조금 떨린 마음으로 갔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자주 저한테 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뉴스로 봤는데 조금 도심에서는 그게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조금 시골에 가면 좀 심한 것 같다. 현수막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반일 감정을 완전히 나타내는 그런 모습도 봤다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아, 네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뭐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이제 문화가 서로 이제 섞이고 혼합이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도 이제 정치권의 어떤 문제 같은 부분들이 이제 빨리 이제 서로 소식이 전파되기도 하는데 도시 쪽보다는 시골 쪽에 이제 예민한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반대의 경우의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본에 보면 제일교포나 한국의 관광객들이 예전에 많이 갔는데 지금은 이제 좀 줄어든다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자, 일본에서도 이제 살고 있는 이제 한국인들이 아니면 이제 한국 여행객들이 그런 어려움을 비슷하게 이제 당하고 있는 일들이 좀 있기도 하다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이제 보시거나 경험한 일이 좀 있으신가요? 뭐 사실은 일본하고 한국은 비교하면은 일본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일본에 들어온 것도 있고 또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흐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나에 대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뭐 반대하거나 그런 게는 없어요 사실. 근데 제일교포가 좀 너무 제가 봐도 가슴이 아프죠. 양적 얘기를 듣고 또 양적 얘기에 대해서 조금 또 동감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얘기하면은 근데 한국 사람도 좀 납득하고 일본 사람도 납득하는 그런 굉장히 큰 매개체가 되고 있어요. 매개체가. 그러니까 혹시나 이 제일교포가 그걸 다리 효과를 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싫어하는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일본에.
근데 그분이 너무 강하게 한국을 반대하거나 한국에 대해서 좀 욕하거나 그 가운데 제일교포가 기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인 것 같이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는 사실은 제일교포입니다. 그렇게 그 얘기 중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어르신이 갑자기 그 얼굴이 그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러냐고 몰랐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갑자기 목소리가 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뭐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근데 한국 사람인데 근데 보다 가까운 한국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 변화가 실질적으로 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지원시하고 또 그런 사람하고 같이 뭔가 생각할 때 뭔가 그 다른 모습을 그러니까 한일 간에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교포들이 일본에서 살다 보면 이제 많은 일본 사람들하고 일본인들과 접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량적인 역할을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사이에 해줘야 될 어떤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들, 일본 분들은 열린 마음을 그래도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의 마인드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또 이어서 이제 계속 또 드려볼게요. 자, 지금 한일 관계, 이란 관계에 있어서 자,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 시민들은 이제 어떠한 반응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근데 지금 사실은 그거를 시작한 게 전치가잖아요. 전치가. 또 특별히 아베 수상, 자민당 그쪽 생각이 많이 반영되고 있죠. 근데 솔직히 아베 수상은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많이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자민당을 반대할 만한 야당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뿐이지. 근데 불만불변이 많이 있죠.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전지와 시민들이 다르다. 전지하고 다르게 한국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근데 유지되고 있고 또 혹시나 조금 많아지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볼 때 조금 일본 사람들도 좀 지루하게 느끼고 있어요. 지루하게. 언제까지 그게 이어지냐? 올림픽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어르신들이 역시 고정관념이 많아가지고 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를 깨질 수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되고 또 자민당이나 이제 아베 수상의 이제 어떤 정치 부분 그런 사항들이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과연 그런 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인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지루해하고 있고 올림픽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걱정을 또 했다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의 고정관념이 좀 남아 있다. 뭐 이러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를 좀 합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일 이란 관계가 지금처럼 이제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또 오래 갈 것인가 아니면 미래 전망과 더불어서요. 이거를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이제 방법, 묘안 같은 게 있을지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한번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02년도에 변화가 되고 또 한류 붐가 있었어. 일본은 한국 좋아하고 또 한국은 일본을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깊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냥 TV에서 보고 또 드라마가 좋아하고 또 일본 만화가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인데 네. 깊은 예를 들어서 네.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서로 마음으로 좀 알고 또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된다. 거기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옛날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 지금이야 확실하게 나타났다. 그런 식으로 생각도 할 수 있죠. 예. 솔직히. 그러니까 혹시나 이때 뭐 있어야 되는 전환기가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거는 있어도 전혀 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어야 된다. 언젠가 그거는 나타난다. 그러면 확실하게 문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지금 고정관념이 많지 않은 전 사람들끼리 아니면 시민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수시로 무시로 우리가 누구 시키지 않아도 교류하자. 아니면 또 알고 싶은 마음으로 좀 가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저기 수시로 하는 거, 또 자기가 지금 하고 싶어서 만나자. 어려울 때도 그런 마인드가 지금 현선되면은 그게 굉장히 오히려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전환기라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시도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예전에도 생길 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들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환기 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겪어야 될 일이라면 지금 시기 때 우리가 지혜롭게 서로 상호간의 호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극복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또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수시로 무시로 이제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상호간의 공감대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이제 좋은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많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